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오늘 증시와 관련된 부분, 어쨌든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연결고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중국 증시가 이번 주는 좀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주말간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면서 중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디플레 리스크는 좀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동성, 대출 지표가 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 총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이 사회융자 총액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거의 20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시켰고 사회융자 총액이 둔화가 되면은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신용 자극 지수의 둔화로도 이어지기에 물가 결과가 양호했음에도 증시가 좀 조정된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이슈 외에도 외부적 리스크도 증시 상승을 제한시켰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고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100% 관세를 적용키로 결정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예고를 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좀 고조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에는 뭐 증시 센티 측면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고관세 항목인 이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 미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고관세 적용이 뭐 발표된 이후로 중국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태양광 업종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대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중국의 내부적, 외부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결국엔 이러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좀 끊임없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증시의 하단을 계속해서 좀 지지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좀 지금 너무 좀 요란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핵심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중요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부동산과 금리 이게 가장 좀 해결이 더딘 중국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지난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향후 몇 년 동안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좀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특별국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시기, 특수한 시기에 활용하는 경기부양 수단으로서 과거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위기 때 좀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좀 부양 책이고요. 이제는 중국 경기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가 조금씩 서서히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발표된 이러한 부양책이 누적된 효과가 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국채 발행이 좀 본격화가 되면은 하반기에 근접할수록 중국 경기 회복 속도에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의 이제 부동산 부양 스탠스도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주택 구매 지원책을 지방 정부별로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 미분양 문제가 유의미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주택 미분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러한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최근에 정부는 미분양 비율이 높은 도시는 토지를 매각하는 제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좀 발표를 했고, 또 최근에 일부 도시에서는 정부 주도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거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도 그렇고 최근 부동산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증시 측면에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좀 금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민은행이 어제 이제 MLF 금리를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기준금리격인 LPR도 동결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여전히 필요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있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미중 금리 차로 인한 환율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2 위안대로 약세 환경이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와 지급 준비율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고 최근 인민은행도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다는 점은 여전히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 준비율 인하 여력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높은 중국의 실질 금리를 감안해서라도 필요성 역시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하 시점만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부동산은 예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위기로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쪽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대한 인하 기대감은 높기는 한데 환율 때문에 당국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봐야 될 이슈 말고 이제 주요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일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주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4월 같은 경우에는 천명절 연휴 소비가 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소매 판매 역시도 전월비해서는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 항목에서는 세부 항목인 부동산 개발 투자 항목이 좀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좀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축소시킬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소비와 부동산 쪽에서의 개선 여부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우차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